아니 개발자가 출근했는데 만약 팀에서 일 처리를 꽤 잘하고 있으면서 잘릴 것 같지는 않은 안정감이 들지만 다음 주에 당장 이직을 하라고 하면 막막하고 나의 이력서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도 이것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신의 성장이 회사에만 최적화된 채 외부 생태계와 고립되는 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서서히 잠식하지만 오히려 성장이라는 착각을 주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환경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곳이 꽤 안락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함정은 당신이 그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시장 가치를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딩맨. 함정 1. 당신이 티켓 공장 노동자가 되었을 때 티켓 공장의 목표는 가치 창출이 아니라 처리량입니다. 당신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내려오는 티켓을 코드로 바꿔나가는 노동자가 됩니다. 물론 이 단계는 주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게 쪼개진 티켓을 처리하는 경험은 코드베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커리어 극초반에 티켓 처리를 위해 야근하는 것조차 성장을 위한 값진 투자일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 같지만 PR을 쪼개는 방법이나 적절한 이미지로 내 작업을 설명하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죠. 어쩌면 커밋명을 잘 짓는 방법이나 IDE에 통합된 AI를 이용하여 적절한 커밋명을 빠르게 추천받는 기술을 익힐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단계에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처리하는 티켓의 양이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의 질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한 일의 개수는 기억나는데 당신이 만든 임팩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티켓 공장에서 당신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슈 티켓을 확인하고 AI에게 코드를 부탁한 뒤 PR을 날리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고 오늘은 이슈를 6개나 처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집으로 일찍 퇴근을 합니다. 많은 코드 작업을 했지만 지난 3개월을 뒤돌아보면 기술적 성장이나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는 그대로인 상황이죠. 함정이 인간 컴파일러로 전략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해보셨나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상위 레벨의 설계를 전달받아 코드로 옮기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인간 컴파일러는 사람의 요구사항을 기계의 언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소스코드의 문법이 맞는지 검사할 뿐 소스코드의 설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더 나은 구조를 제안할 책임도 없습니다. 물론 주니어 시절에는 명확한 요청사항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에 큰 부분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장 환경이라면 이 역할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회사는 점차 당신에게 작은 파트라도 믿고 위임해야 합니다. 이 버튼의 로직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와 같이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작은 부분이라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동료를 설득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AI에게 특정 방향으로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하듯이 상위 결정권자는 그냥 여러분에게 특정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SI여서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 속에서도 내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며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은 무궁무진합니다. 만약 그것조차 불가능하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직을 고민해볼 수 있는 확실한 두 번째 신호인 거죠. 만약 당신의 연차가 쌓여도 여전히 중요한 아키텍처 설계회의에서 배제되고 당신의 기술적 제안이 일단 주어진 대로 해주세요 라는 말로 묵살된다면 회사는 당신을 더 이상 엔지니어가 아닌 인간 컴파일러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두뇌가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만 필요한 것입니다. 함정 3. 당신이 우물 안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특정 시스템의 유일한 전문가가 되어 안정적인 소속감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열사의 특정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5년간 개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그 시스템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왕국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전문성은 시장 가치를 잃고 갈 수 있는 회사는 극히 제한됩니다. 금융권의 특정 레거시 정산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분야를 깊게 파다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우물의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분야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물 속의 왕으로 지내는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더 다양한 분야를 궁금해하는 개발자들도 있죠. 하지만 이직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기술 블로그를 쓰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물에 갇히지 않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코딩맨. 정답은 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지식을 이식 가능한 역량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공유할 수 없다면 내 안의 지식을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사실 이런 모호한 해결법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발자가 이직을 고려해볼 만한 3가지 신호까지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티켓 공장 노동자가 되어 처리량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 컴파일러로 전락하여 주도적인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정 분야의 우물 속 왕이 되어 외부 시장 가치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물론 연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이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이직은 당신의 연차와 현재 보상,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결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안락함이다. 하지만 내 능력에 이 정도 안락함은 고마울 수도 있다.